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그 첫 번째 겨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exclusive OR 프로블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푸는 방법을 몰랐던 그 시기가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입력이 101인 그리고 결과값이 1이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첫 번째 입력층과 두 번째, 보통 이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아웃풋과 인풋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레이어를, 우선 히든 레이어까지를 연결하는 와이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이어들의 그 연결선의 웨이팅 값, 가중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를 때는 그냥 아무거나 넣는 겁니다.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넣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넣은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W1을 뭐 0.9, W2를 0.3, W3를 0.2 등등등등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력값에 곱해서 히든 레이어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된 값이 여기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값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어떻든 계산된 값입니다. 0.73, 0.71, 0.71이 왔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와이어에도 우리가 모르니까 임의의 값을 넣은 거예요. 0.3, 0.5, 0.9. 그러면은 그 히든 레이어 노드에서 결정된 값 곱하기 요 와이어 값을 곱해서 다 더해준 그 값을 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지요. 그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했더니 여기서는, 요 예에서는 한 0.77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근데 원하는 값이 0.77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틀린 값만큼 우리가 요 와이어에 지금 요 값을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바로 전에 기여했던 이 웨이팅 값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는 잘 몰라요. 아직은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값이 이게 커져야 되면은 이 값들을 조금씩 키워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값들이 커졌을 때 그것에 영향을 준 값이 사실은 이 값들이고, 이 값들 또한 이 앞에 있는 또 다른 그 가중치에 의해서 사실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값들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영향을 또 앞쪽에 있는, 즉 요 가중치를 또 우리가 고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소위 우리가 통해서 요 와이어들, 특히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 값으로 우리가 계속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호칭에 부르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써가지고서 우리가 구하면은 굉장히 멀티 레이어들을 다 구할 수가 있긴 합니다. 요 내용을 조금 순서가 좀 틀린데 그림으로 요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입력값이 x1, x2, x3를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계산돼서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값이 실제 결과값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생기고, 그 오차를 가지고서 이 와이어들의 그 가중치 값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왜 백프로포게이션이냐면요, 앞으로 그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을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출력에서 그 인풋 그 방향으로 거꾸로 우리가 에러를 전달하는 거를 거꾸로 전달한다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이 와이어들이 어느 정도 가중치가 고쳐져야 될지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 계산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방법을 이제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주어졌을 때 보통 입력층은 층으로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고요, 출력층부터 그 층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출력층만 하나만 있을 때는 1층 구조라고 부르고요, 그 사이에 그 층이 하나 더 있을 때는 2층 구조, 그 사이에
층이 두 개 있으면 3층 구조. 지금이 이게 1층, 2층, 3층 이렇게 그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렇게 불리는데요. 1층 구조일 때는 제일 처음에 논리 유닛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층으로 구성된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 XOR 문제는 못 풉니다. 즉 그 지금 요 그림은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의 두 영역의 그 위치가 A, B, B 이렇게 크로스하게 누워진 게 익스클루시브 OR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푼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더 당연히 어려운 문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영역 문제는 못 풀겠죠. 지금 전형적인 영역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직선 하나로 한쪽은 1의 값, 한쪽은 다른 0의 값을 갖는 영역으로 그 판단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이 하나 넓어지면, 그러니까 더 생기면은요, 그 결국엔 경계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을 이렇게 패러럴하게도 줄 수 있지만 직각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어떤 한 영역, 구부러진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을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3층 구조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도형으로 영역을 잘라내서 그 한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더 그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그 환경에서 가능한 우리 예제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놓여있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직접 실험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실험된 결과만을 먼저 보여주는 거고 실험은 추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사이트에서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즉 데이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즉,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야지만 되는 그 붉은색과 그 파랑색이 참과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파랑색 데이터와 빨강색 데이터, 이와 같은 그 데이터를 둘로 나눌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두 개의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한 개의 층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입력 노드 하나, 또 다른 노드 하나, 그리고 그 결과 값이 여기에 출력층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결과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와이어의 굵기가 지금 파랑색은 플러스고 이제 그 오렌지 컬러도 있는데 그거는 마이너스거든요. 어쨌든 굵을수록 큰 값이고 굵지 않은 얇을수록 작은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직접 한번 여기서 인터랙티브한 걸로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다 꺼버리고요. 즉 입력 두 개만 있고요. 데이터는 이걸로 제가 선택을 하고서 이것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다시피 바로 이제 그 바운더리가 찾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지금 완성된 후의 결과를 제가 스탑시키고 볼게요. 여기 보면은 웨이트가 0.96, 이 아래쪽에는 0.78을 주면 이러한 직선이 그 경계선으로 생겨서 이 위쪽은 플러스, 이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놔둬 봅시다. 즉 이런 요쪽에 플러스, 요쪽이 플러스, 그리고 빨강색이 마이너스라고 할 때, 또 다른 그룹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영역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하나의 직선으로는 이 영역을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히든 레이 하나를 제가 더 넣은 거고요. 그때 노드 두 개고 그 결과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한 직선과 이렇게 한 직선만 나눠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부분과 붉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예제이고요. 자, 또 하나,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그 가운데에 포지티브한 그러한
그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이 주변에 네거티브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동그란 바운더리 경계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지금 입력층이고요.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증가시킬 수고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원하면 노드도 개수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데 요 정도 노드 개수와 히든 레이어 두 개만으로도 이렇게 잘 구분되는 걸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보다시피 그 아주 복잡한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렇게 어떤 이러한 모양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그 겹쳐 있는 이 두 개의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보면 지금 히든 레이어를 4개를 줬죠. 그러니까 5층 구조예요. 사실은 1층, 2층, 3층, 4층, 출력층까지 5층 구조고요. 입력층은 그 노드는 2개지만 그 히든 레이어의 층을 여러 개를 줬습니다. 여기서는 6개, 6개, 5개, 3개. 사실 몇 개를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그러한 그 공식이나 그러한 그 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방법 그 파라미터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은 이러한 경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경계를 찾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층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시기에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이 개발됐고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은 더 많은 레이어를 주어야 된다는 또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아까 봤던 모든 문제들은 입력값이 2개만 있는 거죠. x1과 x2.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 집가격이라 그러면은 집가격이라보다도 그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2개의 값을 가지고서 그 2개의 값이 크기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문제들만 단순한 문제죠. 결국에는. 그런데 좀 더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이미지로 읽어드려서 그거를 어떤 숫자인지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그 문제가 좀 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에는 그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우리가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에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0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등등이 있는데 그 값이 들어와서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즉 10가지 숫자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입력값이 한두 개가 아니라 입력값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활용돼야 되는 넣어줘야 되는 값이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사실 여러 가지의 그 사이즈로 주어질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우리가 고정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즉 28 by 28, 즉 수평 방향으로 28 픽셀, 수직 방향으로도 28 픽셀로 주어진 이미지로 이 숫자가 주어졌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픽셀 하나하나가 입력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28 곱하기 28이 784거든요. 그러니까 784개의 이 픽셀 값 하나하나가 입력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그 결과값이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고 히든 레이어의 결과가 출력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출력되는 값은 당연히 10개 중에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와 같이 그 판단해야 되는 가지 종류 수가 10개면은 출력 노드가 10개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모든 노드 값이 0이고 그 중에 하나,
즉 몇 번째든지 간에 8번이란 8이라는 숫자는 9, 8이니까 마지막 거기서 첫 번째죠. 두 번째 거. 요 노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띄기를 우리가 원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 와이어들의 가중치 값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얼굴 인식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이와 같은 여성의 얼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이를 추정하는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추정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입력과 출력층 사이에 그 히든 레이어층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를 보통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즉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의 딥이라는 것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그 히든 레이어, 즉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그 층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 그거를 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것이 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잡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이미지의 그를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단순한 기하학적인 그런 형상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그것보다 더 복잡한 그러한 그 컴포넌트들을 조합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가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히든 레이어를 넣어서 실험을 하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바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지금 딥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상징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를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층으로 구성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이죠. 사실은 3개 층 이상만 돼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깊은 그런 그 심층 신경망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에 색깔이 점점 그레디언트 식으로 그 진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점점 흐려지는 건데, 이것을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 우리가 알아내는 거는 사실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연결선에 주어지는 가중치 값입니다. 근데 그 가중치 값이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feed forward, 즉 그 전방 그 방향으로 입력값을 그 다음 은닉층으로 전달해서 마지막 출력층까지 전달한 후에 이 출력값과 실제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 기대하는 값과의 차이, 그 오차를 구한 후에 그 오차 값을 다시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그 값이 사실은 그 그라디언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미분치를 계산하는 건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값이 보통 1보다 아주 작은 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곱해지고 즉 0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 0.1 곱하기 0.1은 0.01이죠. 그리고 0.01 곱하기 또 0.1 하면은 또 0.001, 즉 0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하다 보면은 그 값이 한없이 작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출력층에서 얻어진 잘못된 그 계산값의 정보를 전달해서 이 그 가중치 값을 고쳐나가는 그 알고리즘인데, 그 정보가 점점점 사라져서 우리 보통 이거를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달하는 그 그라디언트 값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업데이트 해야 될, 즉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싶은 이 가중치의 값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즉 개선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그 또 다른 문제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 그게 아마 1990년 그 후반인데 더 이상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쓸모 없겠구나라는 또 실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보단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알고리즘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 SVM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 굉장히 또 아주 스마트한 그리고 그 훌륭한 알고리즘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름대로의 한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그 당시에 사용되던 그 응용 분야에서는 훨씬 결과는 좋았지만 한계가 또 있죠. 복잡한 그 얼굴 인식이나 숫자 인식, 그런 것까지는 이것도 해결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다가 결국에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